주역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좀 오래되고 신비로운 책 정도로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수천 년 된 고전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아주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날카로운 판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가능성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보가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진 않죠.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보가 많아질수록 판단은 더 명확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어려워지는 딜레마에 빠지곤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변화의 밀도가 극도로 높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의 속도와 복잡성 자체가 우리의 판단 능력을 압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단순히 변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건이 일어나는 주기는 훨씬 더 빨라졌고요. 모든 게 거의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하나의 변화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파급 효과를 낳습니다. 예전처럼 선형적인 속도로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압도적인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정보나 데이터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쏟아지는 이 데이터들을 의미 있는 정보로 바꿔낼 수 있는 일관되고 안정적인 인지의 구조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수천 년 된 고전, 주역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신비주의가 아니라 하나의 구조로서요, 말이죠.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지식이 수천 년 동안 살아남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 비결은 내용이 방대해서가 아닙니다. 그 구조를 시대에 맞게 계속해서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주역의 진정한 가치도 바로 이 재사용 가능한 구조에 있습니다. 미래를 맞히는 게 아니라 현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생각의 틀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주역을 현대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주역의 낡은 내용에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적용할 수 있는 구조. 다시 말해, 무엇을 생각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입니다. 보통 우리는 문제가 복잡하면 정보를 더 많이 찾으려고 하죠. 하지만 이건 종종 복잡성만 더 키우고 우리를 과부하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반면에 주역의 구조는 정반대의 접근법을 취합니다. 정보를 더하는 대신 판단의 기준을 단순화하고 정제해서 오히려 명확성에 이르게 하는 거죠. 흔히 주역은 아주 느리고 깊은 사색의 도구라고만 생각하지만 그 구조를 뜯어보면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지금은 확장할 때인가? 아니면 수렴할 때인가? 문제는 내부에 있나? 외부에 있나? 이렇게 복잡한 상황의 핵심을 짚는 질문들을 통해서 결정을 미루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판단에 이르는 과정을 압축시키는 아주 실용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역이 제공하는 구체적인 구조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정답을 딱 알려주는 지도가 아니고요. 스스로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좌표계와 같습니다. 주역은 우리에게 이걸 해라 하고 정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세계의 문제 대부분에는 애초에 정답이란 게 없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이죠. 대신 우리가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논리적인 공간, 바로 그 좌표계를 제시합니다. 그 좌표계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C, 바로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지금이 행동에 나설 때인지 아니면 기다려야 할 때인지를 묻는 거죠. 둘째는 위, 즉 자신의 포지션과 역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내 자리에서 이 행동을 하는 게 적절한가?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는 중, 바로 균형입니다. 내 판단이 전체적인 상황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지, 조화를 이루는지를 점검하는 거죠. 어떤 문제든 이 세 가지 축을 통해 입체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역은 결코 편리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 좌표계 위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건 전적으로 사용자 자신의 몫이니까요. 이 프레임워크는 우리에게서 판단의 책임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라고 요구하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대 시스템은 정보가 불완전한 현실, 즉 불확실성 속에서 과연 어떻게 작동할까요?
주역의 구조가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아주 합리적인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인간은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미래를 예측하려는 시도 대신 불완전한 상황을 다루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 점이 바로 주역의 실용성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고요.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종류의 상태인지를 객관적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미세한 변화의 신호를 감지해서 필요할 때마다 경로를 수정할 수 있게 돕는 거죠. 불확실성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 속에서 항해하는 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이 모든 논의를 오늘날의 데이터 시대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주역의 논리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져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데이터는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줄 뿐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직접 말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건 여전히 인간의 고유한 능력, 바로 해석의 영역입니다. 주역이 제공하는 해석의 과정은 이 네 단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류하고 변화의 흐름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균형을 점검하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이 세운 판단의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잡한 상황을 다루는 핵심 기술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주역은 미래를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변화무쌍한 현재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설계된 아주 정교한 구조이자 프레임워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수많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대에 그것의 의미를 결정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주체는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요?